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체크 하나마나 정말 개같이 빠졌네요.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10월 18일 어제죠. 어제 미, 중국 반도체 또 때렸다. 저사양 AI 칩도 수출 금지.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OXL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 또한 도미노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반도체주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 어차피 미래는 AI 칩이 필수인데 저점 매수를 하여 나중에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올 때 그 저점 매수한 많은 물량들이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얼마나 내릴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금일자 뉴스죠. 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폭발은 테러 조직의 소행. 가자지구에서 병원이 폭발했습니다. 이 병원 폭발이 이스라엘의 소행인가 지하드의 소행인가 를 두고 아주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병원 폭발은 분명한 악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일자 오후 4시 56분 뉴스예요. 이스라엘군이 가자 3대 무장정파인 군사조직의 수장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특수부대는 세계 거의 최정상급입니다. 전쟁 초입에서 바로 군사조직의 수장을 제거해버렸네요. 어떤 이는 이게 호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고 다시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나중에는 도대체 왜 복수를 해야 하는가도 모르고 계속 복수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야 호재입니다. 군사조직의 수장을 제거했으면 가자의 다른 군사조직은 또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군 가자 3대 무장정파 군사조직 수장 제거 악재 뉴스입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35.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는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지수는 말이에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스닥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주로 S&P 500을 추종하는 지표입니다. 다만 S&P 500이 나스닥보다는 통상적으로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이 공포지수라는 지표를 활용하여 매매하는 것이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비해서 S&P 500이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많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35. 관망입니다.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97 역시나 큰 변함은 없죠. 하지만 다시 차트가 고개를 들고 1로 조만간 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지 않은 신호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환율이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볼린저 밴드 터치 또는 뚫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점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히는 실현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코앞에 와 있습니다. 환율 차라리 더 올라라.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앙 21선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리지 못한 채 살짝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오르면 정말 좋지 않게도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주제인 SOXL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속스를 일봉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장기 하방 지지선과 단기 상방 저항선이 만나는 지점이죠. 결국 여기까지 오네요. 신기하게도 우리 미국 나스닥은 어느 정도 차트대로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차티스트들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긋는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긋는 거죠. 중요한 저항선과 중요한 지지선과 단기 하방 지지선 다 똑같이 긋을 겁니다. 중요한 건 줄을 긋는 게 아니라 그 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여기죠. 캔들이 며칠 지나면 당연히 캔들은 이 밖을 벗어나게 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하방으로 이탈할 시 여기죠. 15달러 또는 14달러 후반까지도 완벽하게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해주길 바라지만 현재로선 굉장히 차트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하방 추세로 전환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쏙슬이 완전히 하방으로 고개를 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지금 이 자리는 가격은 똑같지만 차트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자리예요. 이 자리는 크게 위험하지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하향 추세였고 차트상으로나 공포지수상으로나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포지수 매매로 매수를 추천드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내리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밀리고 신저점을 완벽하게 갱신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속스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오히려 마이너스 퍼센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하방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 물량을 줄이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본인의 매도가보다 하지만
올해 초에 쏙3 10불 이하 또는 10불 초반에 잡으신 분은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자리긴 합니다. 아직 며칠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쏙3 하방 지지선, 검은색 라인이죠. 하방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진 차트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일 영상에서 다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풀이장에서는 매도를 결정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매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풀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쏙3 오늘 운명의 날인 건 맞습니다. 바로 새벽 1시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월이 어떻게 입을 터느냐에 따라서 쏙3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듣고 잘 생각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시간을 기점으로 주가는 엄청나게 출렁일 것이고 그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히 투자의 방향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꿀잠을 잘 것이고 내일 아침 장 마감을 보고 주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볼 요령입니다. 실시간 대응은 의외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무십시오. 파월, 다시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오늘 너의 입에 달렸다. 오늘 너의 발언으로 우리는 너와 다시 전쟁을 시작할지 시작하지 않을지 결정하겠다. 쏙3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고 하방으로 이탈할 시 대응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QQQ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TQQQ는 의외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방 지지선 근처에 와 있지만 쏙3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21선, 이평선이죠. 주황색 선이죠. 주황색 선에 걸쳐 있습니다. 아직은 손절의 자리나 매도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아요. 차트가. 볼린저 밴드를 찢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다시 비트코인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처럼요. 내린다고 하더라도 21선만 지켜주면은 자연적으로 21선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죠. 내리더라도 좋은 거죠. 어쩌면 지금이 비트코인의 매수 타이밍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좀 사놨기 때문에, 물론 많이 사진 못했습니다. 조금 사놨기 때문에 아직 수익권이고, 비트코인이 내려와서 21선을 지지해주거나 지지해주지 못하고 21선을 하향 돌파하더라도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을 가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나스닥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든 간에 돈만 벌면 됩니다. 나스닥과 우리가 완벽한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돈이 되면 비트코인을 사야죠. 한 가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투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럼 이제 어떡하냐고요? 오늘 저녁은 관망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나스닥이 신저점을 갱신하거나 공포지수가 신저점을 갱신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꿀잠 자시고 대응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내린다고 해서 추매를 하거나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횡보의 장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말고 그냥 꿀잠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이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 시 50만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보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myasset.shop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프티콘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이걸 첫째 주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일자까지 재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성함,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 더 시저 유튜브로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식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 우리가 산 쏙술과 TQQQ 불주는 반도체와 빅테크 위주의 ETF입니다. 쓰레기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현재 불안해하는 사람은 정말 개잡주 있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개잡주. 유명한 종목이 몇 개 있는데 혹시나 보유자분들이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개잡주가 하루에도 수백 프로 가고 한 달에도 수백 프로 가는
종목은 많지만 결국 내실이 없는 종목은 결국에 제자리로 가거나 더 신저점을 갱신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에,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에 계잡주를 투자하려면 그냥 코스닥 계잡주를 투자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샀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일단 오늘 밤은 존버입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